안녕하세요. 저는 김우섭이라고 합니다. 대치동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X세대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요즘 입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알게 되면은 훨씬 아이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시작해 볼게요. 뉴스에 X에 등장해서 그걸 봤던 기억이 언뜻 납니다. 저 초등학생 때였거든요. 기성세대들이 이렇게 막 깜짝 놀라면서 요즘 젊은 애들 우리랑 달라, 쟤들은 뭘까, 오렌지족, 야타족 의아해하던 거를 보던 기억이 언뜻 납니다. 어느덧 시간이 30년 정도 흘러서 그때 그 세대들이 지금은 이제 고교생의 학부모님이 되셨습니다. 시간 언제 이렇게 흘렀나 싶죠? 30년 전 입시와 지금 입시를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다릅니다. 지금은 대학 가는 방법이 4개 있습니다. 논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정시. 지금 입시에서 주인공은 학생부 종합입니다. 반면에 30년 전 입시를 지금은 불과 30%밖에 뽑지 않는 정시를 95% 선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내신 관리 잘해서 전교 1등, 2등들 학교장 추천으로 서울대 가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당시 30년 전 학교장 추천 전형이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0년 전 입시는 수능 한 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입시는 어떠냐? 고등학교 3년 동안 피땀 눈물로 기록한 학생부로 평가를 받고 대학을 갑니다. 학생부 종합이 키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원서는 총 9장을 쓰게 됩니다. 수시 지원으로 6장을 쓰고요. 정시 지원으로 3장을 쓰고요. 이것만 봐도 지금 입시의 중심이 수시에 있다는 게 확 느껴지죠. 정시 3장은 예전에 부모님이 겪어보셨던 거랑 비슷하거든요. 수능 끝나고 나서 가군, 나군, 다군에서 한 장씩 쓰는 그거고요. 수시 6장을 어떻게 쓰냐면은 크게 보면 셋 중에 하나를 쓰게 됩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이렇게 3가지를 쓰게 되거든요. 학생부 교과랑 학생부 종합을 합쳐서 수시 전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요. 학생부 교과는 뭐냐? 학생부로 대학을 가는데 내신 정량 평가다. 그래서 교과형만 반영을 합니다. 학생부에 얼마나 좋은 숫자가 찍혀 있는지 보겠다는 게 학생부 교과고요. 학생부 종합은 뭐냐? 숫자만 보지 않겠다는 거죠. 교과와 비교과를 모두 반영하겠다. 그래서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내용하고 맥락도 종합적으로 보겠다. 그 퀄리티도 함께 보겠다. 양과 질을 모두 따지겠다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원단체랑 대학 입학처가 가장 선호하는 전형이고 이게 지금 입시의 꽃입니다. 이 두 단체는 학생부 종합 늘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힘이 세질 거라는 건 명백하거든요. 그 다음 논술은 학생부 교과로 가기엔 학생부를 망해버렸어. 근데 수시 6장을 다 쓰긴 아까워. 그런 경우에 이제 논술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학생부는 망했고 수시 기회를 다 버리긴 아까워서 얼레벌레 논술 지원하는 학생들이 제법 많은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10중 8구 시간과 돈만 버립니다. 그럼 언제 되냐? 인문 논술 있고 자연 논술인데 저는 자연 논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수학과 물리에서 뾰족하게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논술로 대학 갈 만합니다. 인문 논술은 노냅니다. 부모님한테 익숙한 건 정시, 수능으로 가는 겁니다. 수능 원샷. 학생부 전형이라는 게 길고 복잡하게 전개되거든요. 수시 제도라는 게 3년 동안 이 학생을 굉장히 괴롭히죠. 이것저것 많이 요구하고. 거기서 이제 회의를 느끼고서는 자퇴 후에 정시에 올인한 학생의 비율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능 준비해서 원샷으로 딱 보면 되니까 준비하는 게 명쾌하죠. 문제는 뭐냐? 자퇴하고 자꾸 정시에 올인한 학생들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주요 대학 입학처에서는 정시에도 학생부를 반영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실질 반영할 것인가? 그건 올해 입시부터 반영이 되기 때문에 뚜껑을 까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명목 반영률이 높다 그래서 이게 실질 반영률이 얼마나 될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일종의 눈치 게임이 있어서 정시에서 학생부 비율을 너무 높게 반영을 하면은 그 대학이 정시 장사가 망해져.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적절한 선으로 하게 될 텐데 그게 어느 정도는 조금 더 가봐야 알긴 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 지금 교원단체나 대학 입학처가 가장 선호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겁니다. 30년 전과 지금 입시는 너무나 다릅니다. 30년 전 입시는 마라톤이고요. 지금 입시는 100m 달리기의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라톤이란 건 무슨 뜻이냐면은 고1, 고2 때 방황했더라도 3학년 때 정신 차리고 무섭게 올라가서 좋은 대학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1년을 4개로 잘라서 4번의 시험을 보거든요. 그럼 그 4번의 시험마다 나는 전력 질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페이스를 모아서 이때는 좀 살살하다가 중요한 때 빡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1년 내내 계속 신경을 곤두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전력 질주를 해야 됩니다. 시험 공부라는 거는 수행평가나 지필고사 2가지 따지겠죠. 시험 공부하느라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게 지금 고등학생들입니다. 이게 되게 역설적인데 사실이거든요.
제가 관찰해 보면은 학생부 종합으로 간 학생들은 10명 중에 7, 8명은 1학년 1학기 때 받은 내신으로 3학년 1회까지 그대로 쭉 갑니다. 그리고 한 10명 중에 2, 3명 정도는 1학년 2학기나 2학년 1학기 때 뒤집습니다. 돌파를 해내고요.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를 넘어서도 성적이 그 모양이다. 를 기고 있다. 그럼 소용없습니다.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 때 가서 갑자기 얘가 정신 차려서 치고 올라가는 경우는 20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으로 대학 가는 경우에요. 그래서 1학년 1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늦어도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중에는 돌파를 해내야 됩니다. 2학년 1학기 여름방학이 됐을 때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내 학생부로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냐 없냐 판단을 해야 되고요. 뭐 갈만하다 그러면은 악으로깡으로 더 버텨서 힘들더라도 긴 이 고통을 견디면서 끝까지 학생부를 유지해내야 되는 것일 거고요. 아, 난 틀렸다, 꽝이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정시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1학년 1학기 내신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굉장히 과열되어 있습니다. 30년 전 내신하고 지금 학군지 내신하고 비교해보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30년 전 내신은 교과서 위주로 출제가 됐고요. 어려운 문제는 한 정석 연습 문제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50분 동안 20문제를 풀었습니다. 18문제 주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20문제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학년 지필고사 같은 경우에 50분 동안 27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50분 동안 27문제 풀기 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문제 난이도도 어떻게 나오냐? 모의고사 킬러 문항들을 응용해서 한 4-5문제가 나옵니다. 숫자 변형하거나 살짝 고쳐놓은 문제가. 27문제 중에 4-5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이게 정말 끔찍합니다. 생각해서 푸는 게 아니라 외워서 손이 멈추지 않고 풀어야 되는 시험이거든요. 그 극악의 난이도와 타임 어택이다. 문제 질도 어렵고 시간도 빠듯하다. 1학년 1학기 때 내신이 중요하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놨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변별을 해야 되다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나오는 거죠. 이 영상을 찍게 된 게 이 글 때문입니다. 이게 스레드에서 본 글인데 학창시절에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결국 정석 10번 보면 성적 잘 나오더라. 그렇게 하면 된다. 왜 그렇게 못하는지 난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이 말이 맞지가 않는 게요. 지금 입시는 마라톤이 아니라 100m 달리기의 반복이라고요. 요즘 학생들은 학기 시작하고 나면 학생부 관리해야 돼서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수행평가 챙기고 지필고사 챙기고 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관리해야 된다 챙기라 그러고 내가 지원하는 과와 관련된 과목인데 그게 우리 학교 안 열려. 그럼 다른 학교 가서 막 수강 신청해서 뭐 공동교육과정 뭐 하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할 땐 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건 좀 덜 중요해라고는 아무도 말 안 합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중요한 거에 집중을 해야 되긴 하는데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다 선생님들은 수행평가도 중요하다 그러고 지필고사 중요하다 그러고 세특도 중요하다 그러고 공동교육과정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다 챙기다 보면 정신없어 공부를 못 합니다. 요즘 입시의 불편한 진실은 뭐냐? 공부는 고등학교 입학 전에 70-80% 정도 끝내놔야 됩니다. 20-30%는 방학 때 이제 급한 거, 약간의 미진한 부분은 그때 하자 보수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전국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이 말을 하면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학생이 했던 말을 제가 좀 그대로 옮길게요. 좀 약간 속된 표현도 있는데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대로 말할 테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보통 학생들이 2학년 2학기쯤 되면 그 학교에 대한 불만이 폭발을 하거든요. 이 학생도 2학년 2학기 때 수업을 하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와. 그러면서 일단 욕을 아 씨발 개 같은 학교 이러더라고. 가르치는 건 존나 대충 가르치면서 시험은 개같이 어렵게 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학생이. 수업 시작하려고 하면 문 열고 들어오면서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야 너 그거 유행어냐? 울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안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부분 다 공감합니다 학생들이. 그 학교가 사교육을 조장한다 이러면서 굉장히 분노하거든요. 수업은 교과서 수준으로 해놓고서는 시험 문제는 모의고사 킬러 문항 수준으로 낸다.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학생 혼자서 경향을 분석하고 예상 문제 수집 관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요 앞에 보여드린 정석 10번 공부하면은 다 잘할 텐데 뭐가 문제냐. 옛날에는 정석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인강도 좋은 거 많고 책도 좋은 거 많다는데 그건 공부하기 더 쉬워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학기 중에는 그렇게 진득하게 공부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시행착오 없이 루트를 정해놓고 딱딱딱딱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아셔도 아이하고 갈등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것만 알면은 아이가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런 거 이해하고 착착 얘기해주면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지? 깜짝 놀랄 겁니다. 제 꿀팁 드린 겁니다.
자, 그 궁금한 게 있다면 뭐 댓글로 또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범위에서는 답변 드릴 거고요. 그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나 구독으로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